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해를 입힌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유출 사실만 확인이 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통신사, 금융사에 이어 거의 전 국민이 쓰는 쿠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지 최덕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쿠팡에서 빠져나간 고객 개인정보는 3,370만 개입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그러니까 앱을 한 번이라도 쓴 사람은 올해 11월 기준 3,400만 명 정도입니다. 사실상 고객 대부분의 정보가 빠져나간 역대급 피해 규모입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해외 통관번호 같은 구매 정보까지 유출됐는데 쿠팡은 비밀번호나 카드 정보 등은 괜찮다며 안심시키려 하지만 이미 해외 로그인 시도, 결제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인증 시스템 개발팀 소속이었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용의자로 지목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외부 공격에만 시선이 쏠렸는데 이젠 기업 내부에서도 취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내 외부 공격에 휘청이는 이면에는 생산성 극대화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부 구성원이 또 나가는 것도 해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 투자해도 되냐 꼼짝 못하고 이제 우선순위에서 잘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에 또 인공지능 시대까지 다가오기 때문에 개인정보 같은 거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될 시기가 지금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은 보안을 후순위로 둔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2천만 명 넘는 고객의 유심 인증 기록이 빠져나갔습니다. 유심 복제, 문자 가로채기 우려가 커졌고 유심을 교체하려는 긴 줄이 대리점마다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롯데카드였습니다. 지난 8월 해커들이 온라인 결제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어 데이터 200GB를 유출했습니다. 금융회사로서 보안관리에서 중대한 미흡과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9월엔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로 KT 고객 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 결제를 한 사건이 발생했고 LG U+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사퇴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책임이란. 네? 이 밖에 GS 리테일, CJ 올리브영, 예스24, 업비트 등 업종을 불문하고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제 기업의 보안 내재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안이 강화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응도 신속하고 과감해야겠습니다.
시민들은 수상한 링크를 절대 열지 말아야 합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것은 추가 피해가 걱정되지만 워낙 일상에서 자주 쓰다 보니 끊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용자들의 불안과 분노는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화나는 일이거든요.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안내도 없이 너무 다양한 그 사이트에서 유출이 되다 보니까 계속 어떤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고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지만 막상 서비스를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상 소비의 중심이 된 쿠팡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많이 이용해서 맨날 로켓 프레시로 거의 막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진짜 많이 시켰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사용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쿠팡 잘 쓰고 있었어가지고 안 쓰고 이럴 것 같진 않은데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시민들의 피로감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털린 적이 많으니까. 피해를 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반엔 단순히 손해배상 요구에 불과했지만 쿠팡 측의 반복된 무응답과 미온적 태도에 분노해 소송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상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냐. 질문했음에도 입장 없다를 반복하길래 말이 안 통하는구나. 소송을 해야겠다. 시민단체들도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나섰습니다. 민변의 변호사들은 분쟁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주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집단 분쟁 조정을 위한 1차 제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출된 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2차, 3차 피해가 없다며 사과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안일한 태도가 소비자의 분노를 키우고 또 반복적으로 사고를 양산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용자들은 쿠팡 측의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사기 등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쿠팡발 개인정보 유출 사고,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인 계정을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불안감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터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307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업무 과실이 30%, 시스템 오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다 보니 사회적인 불안감은 극에 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5.6%, 11개 세부 항목 중에서 2020년 신설된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 비중은 지난해 57.6%로 집계됐는데 2020년 54.7%에서 2022년 53.2%로 소폭 떨어졌다가 지난해 조사에서 다시 4.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쿠팡의 경우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에다 현관 공용 비밀번호나 일부 구매 내역까지 외부로 흘러나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실제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번에 유출된 정보들이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완성형 재료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칭 전화나 환불 안내, 배송 문제 등을 가장한 문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안내 문자를 비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근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상품 배송이 지연된다는 등의 맞춤형 사기 문자를 보내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구매 이력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범죄 조직이 직접 접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경찰이나 보안업계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주문한 상품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며 전화 등으로 직접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
당장 해외 직구 상품 개인 통관 번호가 유출되면 부적절한 우편물이 자신의 이름으로 올 수 있고 그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퍼지자 관세청 사이트에는 개인 통관 번호를 바꾸려는 해외 직구 이용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통관번호 재발급 건수는 42만 2,5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00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재발급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관세청 사이트는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며 개인 보안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쿠팡 이용자의 경우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을 삭제하고 카드 결제용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추가해 스미싱, 피싱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와 함께 악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자를 받았을 때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가족을 사칭해 금전 등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하고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쿠팡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종종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다만 천문학적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 수위가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최진경 기자입니다. 쿠팡은 최근 3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정보 유출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메타로 회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이 대표적입니다. 사건의 실체는 2018년 3월 영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했던 직원이 언론에 폭로하면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이 기관이 페이스북을 이용해 수천만 명의 정보를 모았고 이 정보를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과거 페이스북은 한 성격 테스트 앱의 소셜 로그인을 허용했는데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앱 사용이 동의한 사람은 27만 명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은 사용을 동의한 사람을 넘어 이들과 연결된 사람들의 정보까지 수집했습니다. 나아가 이 앱 개발자는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So this is not technically a Facebook data breach. It was more like a data leak in that even though that data was taken with permission, the way it was not used in the way that somebody had agreed to. 당초 유출 피해자는 5천만 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이후 페이스북은 8,7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문이 커지면서 마크 저커버그 당시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미국 의회에 출석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And that was a big mistake. And it was my mistake. And I'm sorry. I started Facebook. I run it. And I'm responsible for what happens here.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에 50억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6조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페이스북은 집단 소송을 건 피해자들에게 약 7억 3천만 달러, 당시 우리 돈 약 1조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8천만 명 가까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 T-모바일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피해 고객들에게 약 5천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인당 최대 3천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 수준의 높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만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클릭 한 번에 필요한 물품이 내 집 앞에 배송될 정도로 세상은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디지털 사회를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와 정부의 강도 높은 점검, 그리고 규제를 통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